진정한 부는 조화로운 부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화로운 부를 이루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재정적인 풍요와 사람들과의 관계, 정신적 기쁨, 육체적 건강, 그리고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제임스 아스레이는 시크릿의 공동 저자이자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럼 오늘은 그의 책 조화로운 부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인도, 몽골 부족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면서도 아름다운 옷이나 보석으로 자신의 몸을 치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어느 한 면을 풍요롭게 표현하려는 본능에 이끌리는 것 같습니다. 음악, 이야기, 의식 혹은 신체의 치장을 통해 사람들은 내면에서 느끼는 부를 외부로 표현하기를 갈망하죠. 무속 전통에서 토착 부족들은 그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창조하려고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표현하기 위해 각자의 문화에서 부를 상징하는 물건들로 주위를 치장합니다. 천장에 옥수수 껍질을 걸어놓거나 동물의 가죽, 제사 복장, 각종 시각적 이미지들로 주거지의 내부를 장식함으로써 그들의 세계에서 훌륭함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곤 하죠. 당신은 성장할수록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당신의 능력도 함께 확장이 됩니다.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당신의 진동을 높이는 것이죠. 진동을 높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당신에게 힘을 주는 것에는 계속 몰두를 하는 한편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피하는 겁니다. 의지력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당신을 둘러싼 환경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것이 바로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집중하게 하는 촉발제를 늘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당신의 환경을 살펴보세요.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떠한가? 늘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아내의 태도에 대해 불평하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음과 같이 불평을 하였죠. 친구를 집에 데려가기라도 할라치면 아내는 친구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은 없는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살핍니다. 마치 형사처럼 집 안의 모든 사소한 잘못들을 덜쳐내기 시작하죠. 카펫에 묻은 얼룩, 소파에 난 구멍, 마당에 죽어있는 화초 등등. 그녀는 천박한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어 모든 것을 당장 뜯어 고치려고 하죠. 결국은 부부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에 감사하세요. 뭐라고요? 그가 눈을 부릅뜨며 말하였죠. 자기 딴에는 정신적 스승이라고 여겼던 사람에게서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대답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그는 아름다운 성장이 부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 정돈되고 완전하게 기능하는 환경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선택한 것을 끌어당기기 위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것이 최고의 동기는 아닐 수 있지만 당신의 환경을 깨끗하고 양호하게 개선하는 과정은 현명한 일인 거죠.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긴 하지만 당신은 즉시 환경을 정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우주도 질서를 좋아합니다. 혼란스러운 외부 모습은 내부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당신이 원하고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공간을 준비하세요. 당신의 목표, 의도, 그리고 더 높은 궁극적 목적이 당신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당신이 아직도 영적인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당신의 초점을 넓히기에 가장 좋은 때가 된 겁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것을. 당신이 입는 옷, 집의 장식품에서부터 자동차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신을 앞뒤로 끌어당기는 진동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한 발 물러서서
당신이 이룬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확장의 길에 들어서면 단조로운 삶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좋은 호텔에 머물거나 아름다운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당신이 그동안 너무 안이하고 평범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탈출을 꿈꾸며 집안 대청소를 하고 마당에 새꽃을 심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않던가요? 일상에서 벗어나고픈 욕구가 당신을 흥분시켜 무언가 행동할 것을 찾게 되고 꽃을 심도록 영감을 준 겁니다. 그러고는 깨끗해진 카펫을 보거나 새로이 단장한 정원을 날아다니는 나비들을 보면서 자신이 아름다움을 창조했음을 깨닫고 속으로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친구의 멋진 집을 방문했다가 영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우울해졌다면 당신은 그런 좋은 집을 가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당신이 자신을 믿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변화의 최우선 법칙이며 이제 당신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당신이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당신은 더 높은 진동을 내보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되어 계속 진동을 증가시키면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원하는 결과를 갖고 싶어 질투심이 생긴다고요? 그것은 당신이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공급이 무한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다시는 질투심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당신이 가진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일을 더는 늦추지 마시고 당장 자신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세요. 고장난 것은 모두 수리하고 없어진 것은 모두 교체하고 더럽거나 얼룩진 것은 모두 버리세요. 그래서 당신의 환경을 항상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계속 상기시켜주는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녁 파티를 하든가 재충전 여행을 하고 돌아오든가 당신의 집을 마치 처음 방문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는 일을 찾아서 해보세요. 당신의 집에서 TV가 여전히 당신의 에너지 공간에 폭력과 결핍을 불어넣고 있지는 않은가요? 당신의 작품이 그저 대학 기숙사 방에 붙어 있는 오래된 포스터처럼 색바랜 채 붙어 있지는 않은가요? 소파에 앉을 때마다 스프링이 엉덩이를 찌르지는 않은가요? 아무리 크고 비싼 대형 TV를 갖다 놓아도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는 풍족함을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주변 환경이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생활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당신은 진정한 부를 창조하고 끌어당기기 위한 진동을 내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어떤 물건을 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노력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이나 게으름이 방해되는 것은 아닌가요? 당신이 원하는 식탁을 살 수 없다면 아름다운 천조각이나 홀로 멋진 식탁보를 만들어 보세요. 창의력을 발휘해 보세요. 업그레이드 할 방법은 언제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목표는 당신 주위에 아름다움과 영감을 더 많이 채우고 항상 풍요롭게 생각하며 당신이 무한한 창조적 자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겁니다. 당신 세계의 모든 것이 최고의 주파수로 진동하고 당신도 최고의 주파수로 진동을 내보낼 수 있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